미국발 정치 금융 불안으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떨어져 최악의 성탄 장세를 기록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5% 폭락했습니다. 내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철도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 특별 열차가 10년 만에 북측 땅을 밟게 됐습니다.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실종됐습니다. 배를 타고 골프장에 있는 강을 건너다 강물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 천수만 죽도에 삽시간에 기름띠가 밀려들어 해변 1km에 걸쳐 있는 황금어장이 온통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디서 기름이 유출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력을 버리고 소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세계 증시가 최악의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와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설 등으로 미국발 정치 불안이 커지면서 뉴욕, 일본,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미중 간 무역 갈등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세계적인 증시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특파원, 먼저 세계 주요 증시 동향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유럽과 뉴욕 증시를 필두로 일본과 상하이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떨어지며 역대 최악의 성탄 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는커녕 4거래일째 하락장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일본 증시도 니케이 지수가 오늘 하루 5%나 폭락하며 1년 3개월 만에 2만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도 0.88% 하락하는 등 도미노처럼 세계 증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는 건 미국 영향이겠죠? 네, 미국발 정치 금융 불안이 악재가 됐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불안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시중 6대 은행의 유동성을 직접 점검한 것이 금융 불안을 키웠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에 뭔가 문제가 있어 정부가 점검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파월 의장을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이 사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또다시 연준을 공격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연준이라며 금리 인상 등 연준의 긴축 정책 때문에 경기 부양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요인이 언제쯤이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발 정치 경제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7일 상원에서 예산 논의를 한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내년까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연준 흔들기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맞물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오래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Investors are very fearful that the growth of the U.S. economy and the global economy are going to slow down a lot next year and the year after that, and that there could even be a recession.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내년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의 약세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 주둔하는 미군들의 방위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위나 무역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동맹을 존중하라는 충고성 사안을 남기고 퇴진하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엔 경제적 미국 우선주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동맹을 맺는 걸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 방위와 무역 분야에서 미국을 이용하는 동맹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일부 부유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미국 납세자들을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치고 있는 중인데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둘 사이에 이견이 있었음을 노출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둘러싼 견해차 외에 동맹국 방위비 분담 문제도 트럼프와 매티스 사이를 틀어지게 한 원인이란 얘기로 풀이됩니다. 동맹 존중을 강조하는 매티스 장관의 퇴진은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선 낙관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보고를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고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를 설득할 확실한 논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내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서 대북 제재 조치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호 특별열차가 내일 행사 관계자들을 태우고 북한 지역을 방문합니다. 착공식 행사 준비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경의선철도 북측 첫 번째 역인 개성 판문역, 남측 도라산역과는 불과 7km 거리로 2007년 말부터 1년간 화물열차가 오갔습니다. 철로 연결의 의미를 살려 내일 이곳에서 착공식이 열릴 예정인데 우리 측 특별열차가 참석자들을 태우고 다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열차 등 일부 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특별열차는 새마을호 등 열차 9량으로 편성됐으며 내일 서울역에서 판문역을 오갈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가 승인되면서 현지에서 착공식 준비도 착착 진행됐습니다. 무대 설치를 위해 오늘 남측 인원 30여 명이 차량에 장비를 싣고 방북해 행사장을 꾸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 판문역에 도착한 선발대 가운데 27명도 귀환하지 않고 남아서 실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체류하면서 세부 일정에 따른 행사장 준비 등 착공식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착공식 세부 행사인 침묵 서명식과 궤도 체결식 등을 위해 사전 점검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철도 연결을 통해서 그 원료 산지와 그 가공지가 연결이 되고 또 생산지와 소비지가 연결되는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한다는 착수식의 의미로 진행될 착공식. 남북 장관급은 물론 이산 가족과 경의선 기관사 등 폭넓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부부 동반으로 휴가를 즐기던 한국인들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동 카트를 탄 채 골프장을 가로지르는 강물을 건너려다 수송선 위에서 골프카트끼리 서로 충돌하는 바람에 한국인 관광객 2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정화연 기자입니다. 방콕에서 차로 6시간 거리의 태국 북부의 피사눌룩 지역. 이곳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70대와 60대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전동 카트에 올라탄 채로 수송선을 이용해 골프장을 가로지르는 강물을 건너다 3명이 물에 빠졌고 이 중 1명만 구조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수송선에 실린 전동 카트 2대가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카트가 강물로 떨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명이 물에 빠졌는데
그 여성 한 분 구조됐고 남성 2분은 실종된 상태다. 뒷카트가 앞카트를 쳤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쳤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사고 경위는 지금 조사 중이고 있고요. 대사관 측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영사 인력을 급파하는 한편 현지 경찰에 공문을 보내 신속한 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은 이용객들의 접근이 통제된 채 해경과 민간인 구조대원 등 100여 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유속이 빠르고 깊이도 3m로 깊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트를 지나갈 때는 구명조끼까지 입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난 사고는 없어요. 이제 내리다가 배가 밀리면은 뒤쪽에 물이 조금 닿는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난 골프장은 3년 전부터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골프 휴가를 즐기려는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 천수만에 있는 죽도에 난데없이 기름띠가 몰려들어 섬 주변 양식장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섬 주민과 공무원들이 부랴부랴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몰려드는 기름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름띠가 어디서 유출된 것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황정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해 천수만의 하나뿐인 유인도 죽도입니다. 섬 동쪽 해변 1km가량이 시꺼먼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갯바위는 기름을 뒤집어 썼고 흥건할 정도로 기름이 고인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놀랄 틈도 없이 황급히 바위에 들러붙은 기름을 닦아내지만 물결을 타고 기름이 끝없이 밀려듭니다. 지금 막 급한 데만 많은 데만 막 닦은 거예요. 그 물이 찌니까 못 닦고 지금 내일 이제 물이 빠지면은 또 닦아야 되지. 구비구비 해변을 따라 조성된 천예의 섬마을 황금어장이 하루아침에 망가진 것입니다. 죽도는 섬 주변 전체가 양식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굴과 새조개, 바지락 양식장이 곳곳에 몰려 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면서 출하를 막 시작하려던 참에 한순간 수확의 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기름 먹었으면은 냄새 나서 못 먹어요. 그리고 이게 기름이 일단 한번 가면은 손님들이 찾질 않아요. 죽도에 기름띠가 밀려든 건 오늘 새벽 6시쯤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대체 무슨 사고가 났길래 얼마나 많은 기름이 유출됐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53톤급 예인선이 암초에 걸려 기름이 샜지만 20km가량 떨어진 곳이라 연관성이 작다는 게 해경과 자치단체의 판단입니다. 지금 오염이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또 이제 해경하고 이제 조사 중인데 그 샘플을 채취했기 때문에 샘플 채취 결과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오염원이 드러나지 않으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 원인도 알 수 없는 기름 유출에 천수만 죽도 주민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경기의 영향인지 올해는 예년보다 성탄절 분위기가 나질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탓인지 구세군 모금액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도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손길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거리마다 성탄절을 즐기는 인파로 넘쳐납니다. 얼굴엔 행복이 가득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사람도 많아서 성탄절 분위기도 너무 나가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알리는 구세군 종소리. 시민들의 정성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16%나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시민 여러분들이 그 자선 냄비에 동참해 주시는 횟수나 이렇게 금액들이 확실히 줄어들었더라고요. 하지만 성탄절의 온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겨울이 힘든 이웃을 위해 모인 사람들. 집안을 따뜻함으로 채울 연탄을 나를 준비로 분주합니다. 벌써 21년째 이어온 성탄절 연탄 배달 봉사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느라 숨이 차오르고 연탄 검댕으로 얼굴이 엉망이 됐지만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좋은 연탄 봉사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건강한 삶을 보여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성탄절 아침날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성탄절이 되면 더 외로워지는 쪽방촌.
산타클로스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 한아름 선물을 안겨주니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의 마음마저 따뜻해집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시민들은 오늘 하루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서로를 사랑하라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세계인의 축제로 꼽히는 성탄절이지만 지구촌 곳곳에는 이 축제를 마냥 즐길 수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 메시지를 통해 세계 평화와 박애를 전하며 특별히 한반도를 언급했고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 또 소박한 삶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환하게 빛을 밝힌 광장. 사람들이 춤을 추며 모여듭니다. 수년째 내전으로 총성이 가시지 않은 시리아. 크리스마스만큼은 산타로 변신한 군인들도 시민들과 함께 평화를 노래합니다. جيت بعد 8 سنين من كندا وجينا نعيد بساحة العباسيين عند الأهل وإن شاء الله تحولت من ساحة الموت إلى ساحة أحلى عيد. 예수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 중동의 여전한 긴장과 충돌 속에서도 많은 신도와 관광객들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쓰나미가 덮쳐 수백 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실종자의 귀환을, 사망자의 안식을 기원하며 성탄 미사는 더욱 간절한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전하는 교황의 메시지는 평화와 박애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분쟁과 갈등, 또 빈곤 등의 인도적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화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축복한다며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도 기원했습니다. Il Natale rinsalda I vincoli fraterni che uniscono la penisola coreana e consenta di proseguire il cammino di avvicinamento.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게 태어난 예수의 삶에서 탐욕 대신 진정한 삶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소유가 아닌 것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탄 메시지는 기독교 신자에게도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북한에서는 오늘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북한의 종교단체가 처음으로 성탄 축하 동영상을 남쪽에 보내왔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진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북에서 전해온 한 편의 동영상. 1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주요 장면들이 흘러가고 이어 성탄 축하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가 직제협의회와 교우 형제 자매님들에게 조선 종교인 협의회를 대표하여 성탄 축하와 평화 인사를 보냅니다. 북한 종교인 협의회에서 남측 개신교와 가톨릭 연합단체인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앞으로 보내온 영상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가톨릭 성당인 장충성당에서 미사의 일부인 말씀의 전례가 진행됩니다. 북한에는 가톨릭 사제가 없어 미사의 전 과정을 거행할 순 없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교회인 봉수교회 예배 모습도 나옵니다. 성가대의 열창 속에 경건히 예배를 드리는 주민들. 이민정 마을과 이제부터 녹음까지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북한이 성탄 인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우리 측에 전달한 건 처음입니다. 1년 만에 확연히 가까워진 남북 관계를 반영하는 한편 최근 미국이 북한을 인권 문제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제스처로 보여집니다. 특히 성당 내부의 종교의식 장면을 비중 있게 편집한 건 교황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번에는 연말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이고 왜 도입하자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만 하는 것인지도 따져봅니다. 황현택, 조태은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2년 전 20대 총선에서 이렇게 투표용지 2장 받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 장은 내가 사는 지역 후보에게, 또 한 장은 선호하는 정당을 찍었었죠.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 민심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개표 결과는 이랬습니다.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에서 얻은 표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어찌 보면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만 당선되는 지금의 제도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맞추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독일 방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투표용지를 2장 쓰는 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만약 한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득표했다면 일단 150석은 확보한 겁니다. 이어서 지역구 투표함을 엽니다. 이 정당이 지역구 150곳에서 이겼다면 정당 득표로 확보한 150석을 모두 지역구 의석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지역구 50곳에서만 이겼다면 정당 득표율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100석을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이 방식이라면 지역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도 전국에서 얻은 한 표 한 표를 모아 의석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표가 또 몇십 프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 표는 지금 삭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 국민들한테 아무리 원해도 반영이 되지 않아요, 국회에서. 장애인과 청년,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좀 더 수월하게 국회에 진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극단주의 정당의 국회 입성이 가능해진다거나 유권자가 비례대표 한 명 한 명을 검증하기 힘든 만큼 개파 정치나 밀실 공천에 우려가 생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987년 이후 8번의 총선을 치르는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가 어렵게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 해도 이후 걸림돌 역시 산 넘어 산입니다. 현재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대1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1은 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안입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0석 안팎 줄여서 비례를 늘리는 방법. 의원 정수를 330에서 360명 정도로 늘리면서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의석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대표가 갖고 있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가 지금 많은데 여기서 더 늘려서 그 늘어난 의원들이 똑바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거나 줄이고 의원 한 명당 9명인 보좌진 숫자도 줄여서 의원 수가 늘어도 전체 비용은 유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자라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 내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모두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야3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한국당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모두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 성탄절 심야에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75m 높이 굴뚝위에서 40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인텍이라는 회사 노동자들입니다.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이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된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현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땅에서 75m, 아파트 25층 높이의 사람이 있습니다. 굴뚝농성 409일째인 파인텍 노동자 박준호, 홍기탁 씨입니다. 같은 회사 노동자인 차광호 씨가 3년 전 기록한 408일을 깼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굴뚝위에선 기도회가 열렸고 건강검진도 이뤄졌습니다. 빠지는 요즘에 지금은 완전 킵 상태인 것 같은데 한 50kg. 사람들이 뭐 왜 새끼 안 먹나 하는데 새끼 먹어가고 소화가 안 되는데. 제대로 눕기도 어려운 굴뚝위에서 1년을 넘게 보낸 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심장 소리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혈당도 너무 낮고 혈압도 너무 낮아요. 이들이 처음 입사한 직장은 섬유가공업체 한국합섬. 이 업체를 스타플렉스라는 회사가 인수했고 스타플렉스가 다시 자회사 스타케미칼을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지만 2년이 채 안 돼 문을 닫았습니다. 첫 굴뚝농성이 시작됐고 408일 만에 스타플렉스는 고용과 노조 단체 협약 등을 약속했습니다. 스타플렉스는 별도 회사 파인텍을 만들어 차씨 등을 고용했는데 단체 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굴뚝농성이 시작된 겁니다. 파인텍 노조는 스타플렉스 김세건 대표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체 협약은 스타플렉스가 한 약속이고 파인텍 대표가 스타플렉스 임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스타플렉스는 파인텍은 별도 법인이라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스타플렉스에 공문도 보내고요. 금속노조에서 공문을 계속 보냅니다. 만나자고.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인수합병과 자회사 설립 과정을 거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파인텍 노조는 최근 스타플렉스 김세건 대표 등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김세건 대표는 오늘 오후 종교인들을 만나 사태 해결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회들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달까지 벌어진 집회는 약 6만 2천여 건, 앞선 4년 동안의 평균보다 50%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입건된 인원은 많을 때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집회는 늘었지만 현장에서 경찰 대응이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집회 내용입니다. 정치, 경제 같은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동물의 권리 같은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사회 집회의 변화 추이를 김소영, 최유경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생초도 먹자. 아이고 맛있어. 누군가 버린 토끼 한 쌍이 번식해 순식간에 100마리로 늘었습니다. 조그만 공원에 감염병이 돌고 먹이도 부족해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자 목마르뜨 토끼 살리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며 담당 구청이 개체수 관리에 나서줄 것을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지자체 공원을 관리하는 서초구하고 저희 이제 시민봉사자님들 그리고 저희 동물권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문제는 헬멧이 아니야. 문제는 헬멧이 아니야. 의무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자전거의 위협적인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헬멧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 관련 돈벌이와는 무관한 동호인들. 취미 활동에서 느낀 점이 집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시행될 거다, 개정될 거라는 걸 알고 이거를 우리가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다. 대규모 세를 과시하거나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게 전형적인 집회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진행 방식이나 주제에서 정과는 확연히 달라진 집회들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인 제주 비자림로. 도로 확장 공사로 삼나무 900여 그루가 잘려나가 횡한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이 길을 지키겠다며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기타 선율이 흐르고 흙바닥에서 현수막을 만들고 마치 행위예술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적당한 출구를 찾지 못했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어도 된다고 하니까 참석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소싸움 도박장을 만들겠다는 정읍 씨에 맞서 221차례나 이어진 1인 시위. SNS로 참가자들을 모았습니다. 1년여 만에 도박장은 백지화됐습니다. 작은 힘이 모여 113억 원짜리 정책을 바꾼 겁니다.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켓을 하나 작성을 해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고.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찬성과 반대가 부딪힌 집회도 많았습니다. 예멘 난민 인정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상대 집회에 맞불을 놔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 집회를 여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를 목소리를 내줘야 되겠구나라는. 맞불 집회가 일상화된 건 집회 문턱이 낮아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반감과 혐오의 정서가 점점 커진 결과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석 달 전 인천에서 처음 열린 성소수자 축제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제 마세요. 일부 기독교 단체 등이 행사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은 겁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와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으셨던 바람에 부스 설치도 하지 못했고 행진도 막으시는 바람에 행진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 편파 수사를 비판하는 여성들은 6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 몰아가지 말라며 맞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혐오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공감과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감정의 해방구로 삼는 건 아닌지 돌아볼 시점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분출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해보다는 어떤 혐오라든지 이런 게 더 극으로 갈 수 있는. KBS 뉴스 최경입니다. 이런 집회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성가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 다양한 의사 표현의 한 방식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장사가 좀 돼야 되는데 좀 방해도 되고 여기 경찰차가 쫙 서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올 사람도 안 와요. 어쨌든 그 다 막아놓으면 돌아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렇게 흘러가봐야 맥혀서 차도 또 안 보내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 대화경찰관들이 사전에 그 주최 측과 연락도 하고 아울러 현장에서 서로 마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로서 사전에 그것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촛불을 경과하면서 공권력이 그렇게 막 탄압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집회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집회의 영향도 상당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한 민주시민의 하나의 의식 권리다. 이런 측면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의 효능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한 집단 내지는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됐다는 거죠.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다 하고 보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27년이나 나왔으니까 계속 나와야죠. 힘들지 않고 나오면 나는 즐거워요. 다른 집회도 이거는 해결하기 위해서 하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라고 사실 사회가 관심을 가지면 집회를 막는 것보다 집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현재 BMW 측에서는 부품 교체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단 결과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은 EGR의 설계 결함이기 때문에 전면 재리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BMW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충남 공주시 천안눈산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520D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긴급 대피했고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에서도 BMW 320D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차량은 2009년식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차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불이 난 BMW 차량은 12대. 그래서 리콜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리콜 대상이 아닌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때문에 BMW의 부품 교체 리콜만으로는 화재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일링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이 보일링 현상은 신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완전하게 모든 위험이 제거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부품을 바꾸는 리콜로는 화재 위험을 늦추는 것일 뿐 100% 차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BMW는 설계 결함은 없고 부품만 바꾸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개선 부품에서도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 되면 또 불이 납니다. 장담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추가 리콜이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BMW의 설계 결함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가운데 조사단의 자체 검증 후 필요에 따라 리콜을 받은 차량도 재리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로 대기상에서는 미세먼지, 바다 아래에선 미세 플라스틱이 꼽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합성 섬유 의류를 세탁하면서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KBS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실험해봤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가정주부 정소라 씨. 합성 섬유 옷을 갤 때 목에 따가움을 느낀다며 미세 플라스틱인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그거를 다 마실 걸 생각하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합성 섬유 의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지 연구기관에 의뢰해 세탁 피수를 분석해봤습니다. 합성 섬유 옷 1.5kg을 세탁한 뒤 미세 플라스틱 기준 크기 이하의 특수체 5개로 피수를 거릅니다. 각 단계별로 체분리를 통해서 사이즈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비파괴 분석 장비인 마이크로스코프 FTIR이라는 분광 분석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로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세탁 피수를 확대해보니 나일론 등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눈에 띕니다. 의류 1.5kg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0.1346g. 우리나라 평균 세탁량에 미뤄보면 이렇게 의류에서만 연간 1000톤이 넘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기별로는 10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78%로 사람이 섭취했을 때 간 문맥까지 흡수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산 조개류의 기관에서도 이런 섬유형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됐습니다. Plastic particles, if they are found in these organisms, represent a particular problem because these particles of plastic can transfer from the stomachs to the surrounding tissues. 합성 섬유 의류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바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헤일은 화산섬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문제의 화산섬이 계속 분화 중입니다. 추가로 헤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포스코 등 현재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탄에서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순다 해협에 위치한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에서 거대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해일은 이 화산섬 때문에 유발됐다고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화산섬 경사면이 붕괴되면서 규모 3.4의 진동을 발생했고 24분 뒤 해안에 해일이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Ini menguatkan sebetulnya bahwa tsunami ini dipastikan akibat aktivitas anak gunung Krakatau. 해변 피해 지역은 아직도 곳곳에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산으로 대피했던 주민들이 마을로 내려왔지만 그날의 공포를 지울 수 없습니다. Ada ombak begitu. Tuh orang kampung itu takut di situ takutnya. Makanya lari semua itu orang kampung. 일부 중장비가 동원됐지만 피해 지역이 넓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대부분 지역이 사고 직후 처참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맨손으로 무너진 집 잔해를 걷어내며 복구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또 해일이 밀려올지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던 화산 분화가 다시 시작되면서 복구 작업 중인 주민들은 해변 쪽 파도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Pastinya masih trauma, Pak. Karena kan mereka merasakan gitu gimana dahsyatnya tergulung ombak itu. Merasakan pasti tergulung ombak itu gimana traumanya dia itu. 피해가 난 해변에 접해 있는 공단에는 포스코 제철소와 롯데케미칼 등 국내 기업도 입주해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포스코는 부두 수위가 높아져 작업을 중단하고 인력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화산 분화가 계속되자 비상 출근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용융된 샘물의 상태를 물에 그대로 노출시키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샘물을 밀려오기 전에 사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추가 해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텐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영상 콘텐츠 속에서 피로감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과도한 시각 자극에 지쳐 소리에서 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각광받고 있는 오디오의 의미를 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햄릿의 번뇌와 고통. 숨소리에도 미세한 감정 변화가 담깁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작을 극화한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연기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귀로 읽는 책 오디오북. 이미 전자책의 성장세를 넘어섰습니다. 오디오북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운전하실 때라든가 뭐 어디 이동하실 때 이 오디오북을 들으면 뭐 명작이고 그러니까 훨씬 이렇게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까. 귀로 듣는 상상력을 극대화한 낭독 뮤지컬도 잇따라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흘러들어왔는지. 공연 중간중간 대본을 들고 직접 읽어줍니다. 무대 장치와 의상은 단순화해 시각적 자극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관객들의 경험과 해석이 다 각자가 너무 다른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너무나 좀 추억을 좀 되살릴 수 있는 감동이 있는 뮤지컬이었다는 평도 좀. 전문가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이란 측면에서 소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각적인 미디어나 콘텐츠가 굉장히 활성화될수록 이 시각적 미디어나 콘텐츠 한계 때문에 더욱더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른바 자율감각 쾌감 반응, 줄여서 ASMR이라 부르는 영상인데 구독자가 40~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로와 힐링, 의미 없이 반복되는 소리가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겁니다. 새소리, 물소리와 같은 백색 소음과 비슷합니다. 아무런 소음이 없을 때보다 새소리를 들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나타내는 뇌파가 30% 이상 높아집니다. 흥분을 가라앉혀야지 또 뇌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색 소음이나 ASMR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제 뇌파를 안정시키려고 찾으려는 하는 행동이 아닐까. 화려한 시각적 자극으로 수용자를 압도하는 동영상 시대. 하지만 뇌를 쉬게 하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오디오 시대는 저물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따뜻한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여자 배구